제12장 프랑스 시미엔-로통드 농장 및 증류소. 2002년 마르셀 에스피유는 한 농부가 은퇴하며 농장을 매물로 내놨다고 알려줬어요. 사보일란을 떠난 뒤 게리와 저는 정말로 우리만의 교육 농장을 갖고 싶었죠. 처음부터 게리는 사람들에게 에센셜 오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에센셜 오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직접 써보지도 않은 채 판매하는 건 불가능해. 게리는 아이다호에 자신의 농장을 이미 세운 상태였지만 해외에는 없었어요. 사보일란에서의 경험은 그의 확신을 더 굳혀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랑스 시미엔의 땅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알랭 카상을 만났습니다. 알랭은 시미엔 마을 대표이자 향수식물 경제위원회 회장이며 무엇보다도 직접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2년 전 시청은 그 지역의 성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했습니다. 이 왼쪽 사진은 게리가 증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른쪽 사진은 리모델링 전 시미엔-로통드에 있던 우리 농장의 협동 증류소입니다. 이 사진은 2014년 8월 시미엔-로통드 성에서 리본 커팅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성을 리모델링하려면 그 안에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알랭은 내가 생트 아그리콜에서 이룬 일을 알고 있었고 그 성 안에서도 똑같이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사부 2항에서는 리셉션 센터도 만들고 선물 가게와 식사 서비스까지 준비했지만 건물이 기준에 맞지 않아 행정 폐쇄를 당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 일로 정말 지쳤습니다. 그래서 시미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소매업을 다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게리는 이미 흥분해 있었죠. 그는 중세 석조 건물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성에 매장을 연다는 건 그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기회였어요. 결국 그는 또다시 제 팔을 비틀었고 저는 세대롱을 떠나 시미엔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 힘들었어요. 설치 과정도 어렵고 환경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농장 구입을 마무리하던 중 게리는 에콰도르로 떠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1년 후 알랭 카상이 다시 찾아와 그의 제안을 또다시 꺼냈습니다. 결국 저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시미엔 성으로 이사하게 되었죠. 이 사진은 시미엔 성에 자리 잡은 영리빙 매장 모습입니다. 이미 바쁜 가운데 소매업에 복귀하다 에센셜 오일 도매와 농장 일로 이미 매우 바빴지만 저는 다시 소매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최대 1만 5천 명의 관광객이 우리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다행히도 제인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녀는 훌륭한 자연요법사였고 오일에 관한 다양한 질문에 잘 답해줄 수 있었습니다. 제인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성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맡아 책임자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1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그 성을 영리빙의 관광용 공간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사진은 성에서 열린 영리빙 20주년 행사에서 연설 중인 제인입니다. 게리와 함께한 시미안 농장. 게리와 제가 이 농장을 함께 산 순간부터 저는 그의 파트너이자 그가 전적으로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생산자이자 재배자였고 프랑스의 복잡한 행정 문제 때문에 농장의 관리자와 감독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시미안은 영리빙이 해외에 처음으로 소유한 농장이었습니다. 이곳은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상업적 생산보다는 교육이 중심이었고 협동조합처럼 운영된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이 왼쪽 사진은 현장에서 작업을 배우는 회원들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2006년 회원들과 함께한 야생 허브 공예. 이 사진은 2012년 게리와 제가 회원들과 함께 야생 라벤더를 즐기는 모습. 모든 감각으로 배우는 에센셜 오일. 회원들이 시미안에 오면 우리는 종합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라벤더 가지를 직접 따고 증류 과정을 관찰하며 근처 성인의 이름을 딴 생 빅투아르 매장도 방문했습니다. 또한 지역 약초로 인근 마을 사람들을 돕는 작은 봉사도 함께했죠. 이 사진은 점심시간 회원들과 함께
마르테 SPU에게 경의를 표하는 모습입니다. 게리는 마르셀이 세상을 떠난 이후 마르테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 사진은 시미안 증류소에서 게리와 제가 장마리, 니콜라, 베누아, 필립과 함께 20주년 기념 회원들에게 연설 중입니다. 직접 채집하고 직접 증류하다. 처음엔 게리가 직접 방문한 회원 그룹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에콰도르 프로젝트가 커지면서 그 일은 제게 맡겨졌어요. 매번 우리는 3,050명의 회원을 초청해 향기로운 식물로 가득한 이 지역에서 몇 날 며칠을 함께 했습니다. 첫날 아침 7시 뜨거운 햇볕이 올라오기 전 우리는 산나물 채집을 시작했어요. 참가자들은 모두 작은 낫과 고리버들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가히 사진은 르칠 때 가장 진심이 드러나는 게리의 모습입니다. 한 방울의 힘을 체험하다. 오전 10시엔 농장 안뜰에서 그날 채집한 식물로 작은 구리 증류기를 가동했습니다. 증류가 진행되는 동안 회원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샐러드 드레싱 대회를 열었어요. 3, 4명씩 팀을 나눠 바질, 마조람, 타임, 오레가노,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 올리브유와 대마유로 드레싱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균형 잡힌 맛을 요청했고 오일 한 방울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직접 체험하길 바랐어요. 드디어 오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회원들은 작은 병에 오일을 담아 기념품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기운 있는 회원들이 식물줄 사이를 괭이질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에는 라벤더 밭으로 이동해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자신만의 라벤더 부케를 만들어 기념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체험 행사는 매년 6월 말에서 7월 초 증류 시즌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꽃이 만발한 라벤더 밭과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체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교육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소중한 시간이었죠. 물론 이 행사는 수익이 없고 운영 비용이 많아 내부에서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리는 유타 본사에서 이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고 답답해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확고했어요. 우리는 라벤더를 계속 재배할 것이다. 회원들이 언제든 방문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오늘날 영리빙 농장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회원들이 씨앗에서 병까지라는 철학 아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교육의 장, 연구의 터전. 이 농장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식물을 키우며 연구에 도움을 얻습니다. 게리의 끈기와 비전 덕분에 회원들은 전 세계의 영리빙 농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정직하게 질문에 답하고 지식과 헌신으로 비즈니스를 성장시켜 갑니다. 저는 이렇게 운영되는 회사를 다른 데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방식이 좋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게리는 처음부터 자신의 농장이 생산뿐 아니라 회원들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랐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식물을 심고 수확하고 증류 작업까지 체험함으로써 영리빙 제품의 품질이 최고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길 바랐던 거죠. 물론 이런 시설을 유지하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수익은 게리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육과 실험의 공간을 만들고 회원들에게 오래도록 남을 특별한 경험을 주는 것이 진짜 목표였어요. 저는 그 기억을 아직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게리는 특히 멜리사 오일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주 신선한 멜리사를 아침 일찍 수확해 증류하고 때론 시들게 놔두기도 했죠. 또 오전 중반, 정오 이전 수확도 실험하며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 사진은 게리가 세인트 메리즈 농장을 위해 직접 설계하고 만든 수확기는 멜리사 수확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모든 이들이 즐겁게 사용할 수 있었죠. 연구는 멈추지 않았다. 게리는 아이다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도 연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멜리사 오일을 얻는 일이 매우 어려웠고 수익도 거의 없었습니다.
토양과 기후는 프랑스와 비슷했기에 식물은 잘 자랐지만 멜리사 오일은 물과 거의 같은 비중과 밀도를 갖고 있어 증류 후 물과 오일을 분리해내기가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수확량은 적고 민감한 식물, 멜리사는 아주 민감한 식물이라 수확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확량은 극히 적고 생산 비용은 높아 상업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식물이었죠. 게리는 최상의 품질과 가장 많은 양의 오일을 얻기 위해 수많은 실험과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모두와 나누었다. 게리가 어떤 새로운 결과를 얻으면 그는 그것을 프랑스 생산자들과 언제나 공유했습니다. 그들이 더 좋은 수확을 하도록 기꺼이 도운 거죠. 게리는 그들 사이에서 진심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연구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의 설명에는 항상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의 연구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고 그의 정보를 공유받는 걸 진심으로 감사해했습니다. 이유 없는 나눔이 아니었다. 사실 게리는 누구에게도 충분한 양의 오일을 제공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수익을 높이고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길 바랐던 겁니다. 그는 농장 곳곳을 함께 거닐며 직접 눈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걸 진심으로 즐겼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가 전 세계에 세운 수많은 농장들은 그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12장 끝입니다. 13장도 기대해 보세요.